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강동구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12,000가구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박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수기인 12월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에 육박하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조사에 따르면 오는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996가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 제각기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이 사람 호감 가는 얼굴이다. 이런 이미지는 잘 또 비슷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첫인상 좋다, 호감 간다라는 평가들 평소에 자주 받으시나요? 첫인상이 좋은 호감 가는 얼굴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굴의 어떤 부위가 이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코라고 합니다. 이 콧망울 사이가 조금 길고 간격이 있으면서 좀 펑퍼짐하게 생기면 이 사람은 첫인상이 좋다, 호감 간다라고 느낀다고 하고요. 여기에 입이 조금 길고 또 인중 사이가 짧으면 더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감 가는 얼굴에 중요한 게 코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뭐니 해도 가장 호감 가는 얼굴은 바로 웃는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일이 좀 많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희와 함께 웃으면서 이 방송 시청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늘 웃으면서 또 저희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 계시죠?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인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코가 펌퍼짐 해가지고요. 인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김종희 소장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나 호흡기 질환 유의하셔서 또 감기 없는 그런 겨울 이제 초겨울을 맞이하시면 또 좋은 1년을 또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부동산 고민 1시간 동안 아주 심도 있는 답변 해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셔서 좋은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고민이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다면 아마 그에 따른 해결책, 정답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전문가와 함께 그런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오늘도 김종희 소장의 속 시원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1시간 가득 또 채워서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보고 있는 재개발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천의 산곡 6구역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쪽 능곡 2구역, 네. 그다음에 한 군데가 상계 2구역이요.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거주 생각 안 하시고 좀 묻어놓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예. 여유 예.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자금은 한 2억 5천 정도 있고요. 네. 그거보다 약간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좀 네.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보신 지역이 첫 번째 네. 말씀 주신 곳이 인천 상곡 6구역, 그리고 네. 두 번째 능곡 2구역, 세 번째는 상계 2구역까지 말씀 주셨는데 네. 어디가 좀 좋을지 투자 계획 한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세워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부는 많이 해보셨어요? 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은 많이 돌아다녀 보셨어요?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아, 인천만 가봤어요. 그냥 누구한테 말씀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들은 건 없고 제가 그냥 금액에 맞춰서 네. 찾아가면서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인천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주는 수원에 하고 있어요. 아, 수원에 거주하시는데 인천하고 서울을 지금 재개발 그것도 이제 업장을 좀 궁금해 하시네요. 네네. 신축이 될 만한 걸 좀 찾아볼까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사업처에 온 것들을 네, 이제 네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세 개 맞습니다. 중에 네. 능곡은 차치하시고 아, 그래요? 네, 일단 산곡하고 상계 2구역? 네네. 네,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아, 능곡은 별론가요? 아니 이제 나머지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좌측부터 해서 산곡 한번 먼저 볼게요. 네네. 산곡은 이 지역은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제법 좀 언급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예, 부평 가끔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를 그러니까 보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 텐데 네. 일단 산곡 6구역이에요. 네. 여기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거의 사업 다 이제 진행을 했고 네. 추후에는 뭐 글쎄요 아래쪽에 산곡구역하고 같이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온리 투자하세요? 온리? 네, 거의 그렇죠. 거주하실 그런 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땐 거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네, 거의 투자죠. 네 투자 목적으로 해서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갖고 있는 현금은 2억 5천 정도가 있어요. 2.5억 정도. 네, 네, 네. 요거를 이제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예, 예. 일단 재개발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안정적일 수는 있어. 이렇게 네. 관리처분인가 다 뭐 앞두고 아니면 지나고 일단 구분응선 다 넘어가고 이주철거 착공하고 짓고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시절은 다 겪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은 다 없어진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재개발이라도 뭐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네. 사업의 초기 즉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아, 그럴 때 해야 소위 말해서 먹을 것도 많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 불안해가지고요. 글쎄 그런데 투자로 2억 5천을 굴린다라고 했을 땐 거의 먹을 게 없어.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인천은 말씀드릴 때 여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인천에 대한 투자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공급량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부평 쪽만 보더라도 예. 얘네들은 20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네. 계속해서 적정량 이상의 초과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작년, 재작년, 22년, 23년 동안은 네. 요 두 해, 2년 동안에 적정량이라고 있거든요. 2천 몇백 세대가 돼요. 부평구에 항상 그 정도는 공급해줘야 전체적으로 맞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8배가 공급이 되는 거야. 8배. 어, 2년 동안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앞으로 28년도까지 공급이 이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뭘 먹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뭐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데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하잖아 나중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해소 기간 없이 계속해서 공급만 하거든요. 아, 추후에는 어찌됐든 상공역 위아래로 이렇게 신축들이 쭉 들어가 줌으로 해서 대장으로 될 거는 맞아. 예.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목적은 투자잖아, 투자. 네, 네. 그러면서 이쪽이 지금 그 상공육구역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돈을 조금 다만 몇 천이라도 만져보려면 5년에서 적어도 6년 정도는 음, 지금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왠지 인천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인천이 예전에는 그 좀 남동공단이니 가좌공단이 뭐 전체적으로 해서 그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일자리가 공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자족 기능보다는 서울 의존성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이 예전에 그 위세 떨던 인천의 어떤 광역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서울 위성도시,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면 예. 서울 위성도시의 역할을 많이 하면서 서울에 많이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님은 요 피 같은 2억 5천이라는 돈을 안정적이긴 해. 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목적하시는 분들은 인천이 생활권이면서 충분히 나는 뭐 중장기적으로 거주도 해 가면서 나중에 입주도 하면서 이 뭐 위아래 뭐 부평역이라든가 전체 인천의 어떤 무슨 뭐 또 개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찬성. 네. 그런데 시청자님은 2억 5천 들여놓고 적어도 3, 4년, 뭐 4, 5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또 투자라는 목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2억 5천을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데 투자할 거라면, 투자 쪽으로 갈 거라면. 아, 상계 2구역 한번 볼게요. 네네.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당고개역인가요? 뭐 지도상으로 네, 네. 보면 당고개역 좌측인데 일단 당고개역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여기 또한 뭐 신축으로 당고개역에 딱 붙어 있으면 뭐 위아래 개발구역까지 해서 다 하여튼 괜찮아진단 말이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어볼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지는 인천보다는 당연히 서울이니까 괜찮고, 아, 좌측으로 보면은 뭐 노원역 개발한다느니 창동 역세권 개발하고 뭐 GTX 들어가고 일단 개발에 대해서 많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서울의 신축으로 된다라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일단 노원구 하면은 우리가 그냥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빌라촌이라서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25개 지자체 중에서 그 어느 데보다 아파트 이 양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온통 아파트 생활거리란 네.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극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기존에 여기가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달라지는 건 아파트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노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창동에 어떻게 보면은 GTX라고 해서 서울 뭐 접근성 저쪽에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좀 아주 개선시킨다든가 이런 쪽에 되면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 좀 바뀐다라고 하면 분명히 괜찮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예.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뭐 노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창동에 GTX 들어가는 게 오늘 내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제 오늘 네, 얘기가 네.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상계 2구역도 뭐 이제 내년이면 관리처분 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주철거 착공 뭐 쭉 되면서 괜찮아질 거거든요.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쪽으로 본다고 해도 2억 5천을 가지고요. 예. 얼마든지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상공, 능곡, 상계 이런 쪽 말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서울 쪽으로요? 그렇죠. 어. 지금 대출은 쪼이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매달려 갖고 막 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면서 재개발은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엄청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도 확실한 곳,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노후주택지만 고를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확실한 뭐 몇 가지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도심 안쪽으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엄청 좀 높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2억 5천이 뭐 5억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줄어들고 만에 하나 위험성도 감소가 되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모아타운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제 저가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네, 되는 이렇게 지난주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안 되는 곳들도 지정이 됐다가도 해지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네. 기르셔야지. 그래요. 네. 그게 어려우면 뭐 저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님들한테 가서 좀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지금 2억 5천 모으려고 해봐요. 엄청나게 네. 힘들어요. 네네. 그 돈 가지고 투자해갖고 하시는 상황에서 네.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2호선 라인 크게 네. 벗어나지 않으면서, 물론 강남 3구는 예외가 되겠지만 예. 2호선 라인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바운더리 안쪽에 예. 웬만한 곳들 투자처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꼭 서울 사는 사람들만 이쪽을 오는 게 아니야. 전국에서, 심지어 요즘은 뭐 K부동산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엄청 온단 말이에요. 예. 저기 UAE, 뭐 중동, 카타르, 사우디 이런 데서 네. 중국 부자는 부자도 아니야. 그런 쪽의 부자들이 엄청 와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지역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뭐 일종부터 뭐 지금 상업 지역까지 토지 용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역세권이 엄청 떠오를 거고 네. 전체적으로 토지의 용도 체계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투자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안정적으로만 하실 필요는 없어. 아니. 안정적인 시청자님 입장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네, 관리 처분인가 끝나고 그냥 다 끝나고서 그쪽에 하니까 먹을 게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경기 따라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차라리 그냥 아파트 하셔. 그냥 그게 나아. 기존 아파트 하시는 게 낫다고. 그럴 바에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2억 5천 넣어놓고 기다리기만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반대. 네. 두 군데 모두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소장님 찾아가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재개발 투자처 모두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좀 사업 후반부의 지역을 보시다 보니 투자성이 낮다,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고 또 다른 투자 계획 세우신 후에 어려운 점 있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745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용산구 청파 2구역에 다세대 주택이 매매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보고자 하는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7억 5천만 원, 금액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청파 2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청파 2구역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데요. 뭐 빌라 가격이 얼마다 이러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도인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2006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투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이명박 시장에서 그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뭐였죠? 그 뉴타운 바람 불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용산에 또 이제 국제 업무지구 그 용산 정비창 개발이 또 이제 막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그 문제가 되는 지분 쪼개기입니다. 지분 쪼개기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조합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뻥튀기가 됐어요. 뻥튀기. 그래서 거의 1,400여 세대 가까이 조합원들이 이제 확 늘어났습니다. 480에서 늘어났던가요?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청파 2구역에 대한 사업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팔아먹을 게 점점 줄어들었을 거니까. 그러면서 올해죠. 올해 10월 말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짜에 이제 신통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이 돼서 이제 뭐 웬만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 고시문 좀 이렇게 보면 그걸 참고해서 보면은요. 일단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총 세대 수가 한 1,900세대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1,900세대 중에 지금 이제 분양 세대가 1,500, 그 다음에 임대가 한 400여 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소형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소형.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건 사기 전에 84제곱미터 일단 이상을 내가 갖고 싶다. 입주권을 갖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지분평가라든가 감정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지분의 크기나 감정평가 금액이 상위 25% 안에 들어가야 돼요. 25% 안에 들어가야 84제곱미터 이상의 어떻게 보면 84제곱미터를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분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조건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나중에 감정가를 좀 잘 받으려면 그런 거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1,500세대, 뭐 임대 400세대는 제한다고 해도 1,500세대 중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합원 분양분보다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조합원들 중에 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입주권 못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뭐 매수하실 때 지금 아까 7억 5천인가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매수하실 때 추진위원회 가서 물어봐. 추진이 가가지고 이거 입주권 나오는 거냐고 확약을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청산당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 세대가 더 적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여기 한 140세대인가요? 138세대인가요? 하여튼 10%도 안 나와. 전체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이 10% 미만이야.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 더구나 재개발인데 재건축도 보통 30% 40% 정도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반 분양분이 10%라고 하는 건 거의 사업성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비례율은 101%인가요? 101점 몇 프로가 되는데 일반 분양분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례율이 101% 정도 나왔다라는 건 조합원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 금액이 거의 일반 분양분 가격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지도 못하는 거야. 거의 일반 분양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격으로. 자, 이건 미루어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비 계획을 보시면 어차피 고시됐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보면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요. 투자는 좋아. 왜 좋아? 뭐 서울역 개발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뭐 서계하고 이쪽에 공덕 쪽에 이어지는 곳, 그다음에 청파 2구역, 1구역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다음에 용산에 대한 또 호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올라갈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괜찮다고는 보지만 물건을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물건이나 그냥 뭐 용산이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까지 모두 다 하신다고 하면 뭐 결과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물건 선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라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입지는 좋은 곳이지만 투자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시면 또 김종희 소장과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영등포 신길동 네, 무허가 주택인데 네. 그 땅을 그 영등포 구청 땅인데 네. 예, 그거를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매수할 수 매수하고 있는지? 매수는 하고 싶은데 무허가 확인원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아,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나. 시청자님께서 그 신길동의 무허가 주택 확인원을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그 토지를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밤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 여기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일단 무허가 주택이니까 뭐 건축물 대장도 없을 거고. 예. 네, 일단 여기 사용료는 내고 계세요? 예,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유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건물에 대한. 그런데 예, 이제 예. 토지는 구청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팔아먹을 때 문제가 되지. 이거 못 팔아요. 토지 거 내 소유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는 좀 매수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때는 괜찮은데 예. 여기를 털고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시는 거는 맞아. 예. 그런데 요거 예. 그러니까 알아보셨어요, 좀? 구청에 물어보니까 네네. 건축 뭐 허가가 안 돼가지고 뭐 땅을 매수할 수 없다고 이래 말하는데 네. 무허가 확인원이 있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예. 일단 구청에 가신 건 맞았어요. 예. 구청에 가셔서 예. 확인을 받으셔야 돼. 이게 매수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예. 구청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방문한다. 예. 두 번째는 토지 관련 기관을 간다. 부서를 간다. 예. 내가 잘 모르겠으면 민원에 가서 물어본다. 토지 관련 부서가 어딘지. 예. 그다음에 얘가 일단 부용지인지 확인을 한다. 즉 쓸모없는 땅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영등포 구청에서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라고 하면 뭐 할아버지가 와도 못 팔아. 거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요. 여기는 당신이 살고 있고 사용료도 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저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전화상으로 물어보지 말고 가셔야 돼. 그래서 부용지인지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예. 그 다음은 요 부용지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예. 요게 행정자산인지 일반 자산인지 나눠진다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게 곡물인지 사물인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일반 재산, 즉 사물이면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딱 토지가 곡물이면 요거를 공용 해지를 하셔야 돼. 신청을 하셔야 돼. 공용 해지라는 거를 신청을 하시면 요게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 여기까지 하면 끝. 그 다음에는 캠코 가시면 돼.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예. 여기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요 번지수하고 요런 얘기를 하셔. 내가 내 번지수가 여기고 영등포 구청 갔으니까 요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 알아요. 어떤 땅을 얘기하는지. 네. 그러면 이제 감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등기 치면 돼. 그러면 내 땅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요 방법으로 하시면 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국가 땅은 국유지라고 하고 지자체 땅은 공유지라고 하거든요. 네. 공유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어.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캠코를 가야 되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이게 이전됐어요. 다 캠코로. 네. 일단 구청에 가서 그래 확인을 하고. 영등포 구청 가서 영등포 땅이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야. 어렵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무허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다라고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68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아파트 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상가 중에서도 아파트 근린상가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소장님?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신풍역 아파트 근린상가면 이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긴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매수해도 좋은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아마도 살려고 하니까 파시는 분이 이번에는 또 하신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은 다른 거니까 여기 이제 신풍역하고 여기 이제 레미안 에스티움 앞에 있는 근린상가 같은데 일단 여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면서 뒤에 또 여기 신길 뉴타운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 1만 세대 정도 나오니까 배후 세력이 아주 안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두 번째,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가가 운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뒤에 배후 뭐 상권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 신풍역 옆에 신안산선 들어가죠. 보라매 옆에 또 신림 경전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무려 3개의 노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 토지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지역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 갖고 있던 거 상가에 밑에 깔고 있는 토지 가격 자체도 올라갈 거고 네 번째로 보면 요 신풍역 앞에 여기 청년주택이라든가 이쪽에 지역주택 조합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지역주택으로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예정이 돼 있는 한 2,000세대 규모 되거든요. 이쪽에 청년주택이 한 600세대 되니까 합쳐서 한 2,600세대의 새로운 신규 상권 이용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확대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안정적인 상권에 배후 세력 탄탄하게 있어. 거기에 지역 가치 올라갈 거야. 상권은 더욱더 확대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고요. 더해서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온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로 다 끝나고 나서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 또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상가 쪽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이쪽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누가 산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더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꼭 쥐고 계세요.
네, 당분간은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투자 관점에서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상계주공 7단지를 2017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또 지역이 있어서 네. 그 공덕역 주변에 그 도화동 네. 그 빌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한강변 쪽으로 해서 용강동 같이 빌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매도하고 이쪽을 매수한 다음에 필요하다는 실거주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계주공 7단지에는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네, 현재는 거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좀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매도하고 말씀 주신 대로 마포 도화동이나 용강동 쪽에 다세대 주택으로 좀 투자를 변경해 보면 어쩔지 필요하다면 실거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방향이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화동하고 네. 용강동을 가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친정이 그쪽이고 네. 그쪽에서 이제 오래 살았어가지고요. 네. 공덕동이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네, 네,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쪽에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친정 뭐 결혼하셨어요? 네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친정이 이쪽이신 거예요? 마포 쪽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붙고 싶어 하시는구나. 네. 일단 마포나 용강 그러니까 도화나 용강동 쪽을 하신다고 하면 네. 재개발 염두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마포에서 도화동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여기 마포역에서 네. 마포 초등학교 사이가 여기가 빌라촌이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은 네. 공덕역 바로 나와서 네? 공덕역 네, 쪽으로 네, 네. 그 나오면은 네. 그 용강 슈퍼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지도에서? 네, 네, 네. 여기 그 요 자리 부분에 있는, 동원 베네스트 앞쪽으로 해서 여기요. 네네, 그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재개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재개발 얘기 예전에 있다가 네. 다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주택 얘기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세한 정보는 지금 못 찾아봐서.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네.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안 된다고. 대표적인 곳이야. 네. 여기랑 네네. 이게 노후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은 요 앞쪽이랑 여기 네네. 마포랑 여기 마포 초등학교 사이에 여기 네. 여기가 노후도가 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화동 쪽에. 네네. 그래서 여기 맨날 말이 많이 나와. 네. 그런데 실질적인 노후도를 보면 재개발해야 돼.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 무슨 소리냐면 단독 지분 조합원들하고 그러니까 단독 조합원들하고 지분 소유 그 조합원들하고 여기는 5대5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4.5대 5대 5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무슨 소리냐면 거의 비슷한데 면적으로 따지면 이 단독 조합원들이 더 좀 비율이 높아. 네. 즉 단독에서 좀 찬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힘든 게 여기 특히나 여기 용강동 여기 지금 공덕역 아래쪽보다요 마포역 뒤쪽으로 여기가 훨씬 노후도가 높아. 네. 여기 막 언덕배기에 진짜 차가 다닐 불가능할 정도인데 여긴 제가 봐도 여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 네. 여기가 마포역하고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이게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네. 이 아파트촌이 그러니까 이 마포역부터 뒤에 아파트촌이 사이가
이 아파트 사람들의 배후 상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온통 상가야. 그래서 바닥 지분도 높아. 이런 데들은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쉽게 진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 네. 마찬가지도 위쪽도 마찬가지라고. 아, 네. 그래서 이런 데들 재개발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아, 그래서 부분별로 나눠서 모아타운이니 뭐 지주택이니 가로주택이니 이렇게 찢어져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는 사람들끼리만. 네. 그러면 사업성이 높질 못해.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엄청 분담금 많이 때려 맞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추천을 제가 안 해드려요. 아, 네. 그리고 용강동 쪽에 강변 그린 앞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강변 그린 앞쪽이라고 하면 요 자리거든요. 네. 요 자리야,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는 어차피 재개발 보고 하셨으니까 네. 노후도가 안 맞아. 아, 노후도가 50% 미만이야. 40%대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접도율은 거의 100% 육박하고요. 뭐 그 토지 과소 필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는 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아,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얼마든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 딱 해가지고 그냥 다 멈춰. 그래서 2036년까지 가면은 재개발 노후도가 맞아. 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집 안 짓겠어? 아,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상계 주공 7단지였잖아요. 네네. 상계 주공 7단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거주는 안 하신다고 했어요. 네. 거주하다가 이사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상계 주공 7단지는 지금 사실은 이쪽에 노원역 일대에 호재가 많잖아요. 네, 알고는 있는데 네. 거기도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고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이전하는 것도 지금 뭐 확정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우리 상계 주공을 막 얘기할 때는 저 또 상계 주공 사시는 분들한테 욕 먹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게 막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정권 바뀌면 또 뭐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상계주공 7단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쪽 주변으로 해서 개발 행위에 가장 1등 뭐 최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의 효과를 받을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이잖아요. 집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재건축인데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적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찾아먹은 용적률도 높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뭐 네.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용적률 400%, 그 다음에 뭐 한 6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뭐 완화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길이 진짜 하세월이야, 하세월. 한 10년 이상 가거든요. 네. 그 안에 금융비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나중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제 높게 지으면 용적률 높게 해주면 일반 분양분이 더 많이 나와서 사업성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고층으로 30층 이상부터는 층마다 올라가면서 고층으로 지을수록 공사비가 거의 막 가속도 붙은 것처럼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용적률 확장받은 거보다 그러니까 높이 받는 거하고 높이 짓는 거는 그렇게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되게 일반 분양분을 잘 받을 수 있는 저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상계동에서 막 높게 지은 공사비 엄청 나올 거고 고층으로 지을수록 엄청 나오거든요. 네. 지하 많이 팔수록 공사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반 분양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공사비하고 거의 저는 상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마포에 있는 도화동에 있는 거를 뭐 매수를 할까요? 용강동에 있는 거 매수를 할까? 저는 그 매수는 반대. 네. 상계주공 7단지는 재건축을 내가 염두에 두고 갖고 있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 네.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가 막 줬다 뺏었다를 되게 오래 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여당 쪽이잖아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강북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기간에 대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서 이 상계동이라든가 이 노원구 쪽에 상중 하계동이 얘네들이 가격이 못 올랐던 이유가 베드타운 역할만 해서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베드타운 역할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좀 생기면 다른 전체적인 상계동의 중계동 다른 아파트들이 그 여파를 받는 게 아니야. 여기 3단지, 6단지, 7단지 뭐 요런 거 10단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거니까 한 번쯤은 좀 지켜보자는 소리야. 재건축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재를 네. 네, 요 호재를 조금 기다리면 사람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지금 이제 요즘 저기 저 강남 3구라든가 마영성 저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찾고 있는 거야, 가격을.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좀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요 분위기를 한번 좀 읽으라는 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막 지금 난 이거 팔고 저 마포 쪽이 좋으니까 한강변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1대1 상담 한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드릴 말씀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뭔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자 주신 사연 하나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뒷번호 854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합정동의 한강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근에 구축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여기 뭐 합정동의 가로주택이면 뭐 요 자리가 되겠고요. 요 자리. 지금 이쪽은 모아타운이고 이쪽은 뭐 재개발이니까 합정동의 가로주택은 요쪽인데 얘네들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됐잖아요. 어떤 기업이죠? 뭐 하여튼 그 두 개 업체가 붙었다가 이제 한쪽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단계가 관리처분인가에서 이주 철거 하게 되면 이제 착공 내년쯤에 착공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28년도에 입주를 할 것 같아.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로주택 여기가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여. 이제 착공하는 게 내년에는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이 지금 신통기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그냥 신통기획 추진만 했지 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연번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포구청이 신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연번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추진에 대한 속도가 가로주택이 지금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기는 무조건 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강 조망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호재를 받아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도에서 또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간 여러분의 자세한 상황 다 듣고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특별하게 어떤 요일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뭐 자기 자산 관리라든가 투자, 전체적인 어떤 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상담을 좀 해드릴 거니까 뭐 충분한 시간 갖고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좀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전문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계획 차근차근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기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은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도 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남아있다 하시거나 또 1:1 대면 상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 궁금증, 내 고민들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